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부동산의 기준이 되고 싶은 남자 대부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고덕신도시 상권에 대해서 지금 예측을 해드리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중심 상업지역, 고덕신도시 내에서 가장 큰 상업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번엔 중심 상업지역 다음으로 큰 서정리 역세권, 유일하게 고덕신도시 내에서 역세권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인근에 아직 배우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도 상가 분양이 굉장히 활발한 곳이고요. 역세권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면 활성화가 굉장히 빠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제가 얘기를 계속 드릴게요. 지도를 보시면 이제 서정리역이 여기가 서정리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서정리 역세권 상권이고요. 보시면은 아파트 단지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뒤편에 이제 시장상권 너머로 아파트 단지들이 또 많습니다. 이 인구만 1차 수요층 범위를 크게 이제 1km로 잡았다고 가정을 하면 10만 명입니다. 10만 명이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서울은 이제 지하철역으로 유동 흐름이 이렇게 빠지죠. 큰 흐름들이. 그래서 보통 역세권, 역 주변 상가, 역 인근, 유동 흐름이 지나가는 상가를 사야 하고, 이곳만 이제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이제 여기에선 서정리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도보로 이동하는 1차 배우 수요만 10만 명이라는 겁니다. 이건 서울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의 1차 배우 수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 편에서 설명했던 이제 중심상업지역의 유동 흐름은 따로 제가 분석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중심상업지역은 1차 배우 분석이 별 필요가 없었죠. 지역 내 유동이 이제 BRT와 버스, 셔틀, 그리고 차량으로 2, 3차 수요가 진입할 곳이기 때문에 그랬었고요. 서정리역 같은 경우에는 유동 흐름을 잘 보시더라도 사실상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로변, 이 경로로 이렇게 진입을 하겠죠. 아니면 이렇게 진입을 하든가. 그리고 이 위쪽의 아파트들이 이렇게 진입을 할 거고, 점포지 택지에서는 이렇게 진입을 할 겁니다. 대부분 이제 광장 초입, 여기서 시작으로 해서 이쪽 서정리역으로 지나가겠죠. 이곳의 가능성은 사실 풍부한 이제 1차 배우 수요만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대단할 수 있는 게 이 터미널이 들어옵니다. 평택도 그렇고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은 지하철이나 기차는 사실상 도시간 이동입니다. 그리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버스는 이제 지역 내 이동입니다. 유동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지방은 역보다 터미널이 더 잘 되는 겁니다. 이 버스가 모이는 곳이 여기입니다. 이 앞은 도시계획을 살펴봐도 이 상권 유일한 명칭부터가 서정리 역세권 첫 번째 부지입니다. 지금 일상원으로 되어 있죠. 보통 이런 부지는 이제 금융업, 증권사, 보험사, 은행이나 광역, 의형급 점포, 성형외과 같은 것들, 이런 업종들이 들어섭니다. 지역의 유동 흐름도 1, 2차 수요층은 이곳을 향하는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지죠. 보시면 이 서정리 상권은 가운데가 로데오 거리입니다. 차가 없는 로데오 거리입니다. 근데 상가 부지가 많지 않아서 여기에 점포가 어떤 색깔로 들어설지는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만약 여기가 서현역과 같은 색채의 상권이 고덕 신도시 내에 생긴다고 하면 유일하게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로데오 거리에 중요한 건 중심 상업 지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여기가 이제 위락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서정리 상권은 도시계획만 보면 야간 상권이 들어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것 중에 하나죠. 주간 상권이야 배우 수요의 역세권이고 상가 필지도 많지 않아서 이제 이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한 상업지와 그리고 이 업무 시설들과 이제 역과 터미널을 이제 그걸 위한 이제 오피스 점포들 이 겹친 상권으로만 해도 사실상 결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만약 여기에 야간 상권을 가지고 온다면 서영역과 같은 색채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여기 서정리역 건너편에 보시면 여기에 시장 상권에
도시형 생활주택, 뭐 오피스텔들이 엄청 많습니다. 삼성 인근에 현재 오피스텔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삼성 인근에 머물 곳을 찾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지금 이쪽 지역 원룸에서 많이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고덕신도시 처음에 뭐 4년 전 그때 고덕신도시 이름 걸고 맨 처음에 그 호재를 팔아서 시작을 한 것들이 여기에 모여있는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들인데 많이 고전했었죠. 근데 지금은 방이 없어요. 이 수요가 이제 딱 여기 있는 수요가 이제 여기에 야간 상권의 수요가 될 텐데 바로 지금 거리에서 대기 중입니다. 이제부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2차, 3차 멀리서 이제 이동하는 야간 상권 찾기입니다. 이 야간 상권은 인근에서 이제 걸어서 이용하는 그런 주점 같은 데가 아니고요. 차를 타고,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고, 뭐 역을 이동해서 일부러 그곳에 찾아가는 이제 주점의 성격이 좀 어려운 말로 집제성, 뭉친 점포, 집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힘을 발하는 야간 상권입니다. 이제 첫 번째 후보는 지금 이야기 드리고 있는 이제 서정리 상권이 되고요. 지금까지는 서정리 상권의 야간 상권의 가능성으로는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만 이야기를 드렸죠. 이제부터는 그 반대 이야기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지도를 보면요. 이게 서정리역의 이제 도시 계획상 지도인데 중심 상업 지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이제 위락이 허용이 된 상업 지역이 여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보시면 3층 이하 권장 용도에는 위락이 없습니다. 뭐 꼭 따라야 할까 권장 용도인데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이 권장 용도가 뭐냐면 70%를 3층 이하에 채워야지 그 다음에 이제 위락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건 뭐 위락을 넣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간판을 또 못 답니다. 도시계획상 원래 간판이 이제 3층까지 허용인데 여기는 BRT 라인이라서 상업지역들은 보통 5층까지 허용이 됩니다. 근린사용업 지역까지 모두 이제 BRT 라인은 간판이 5층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이 서정리 상권만 이제 일부 BRT에서 좀 먼 이제 상가 부지 같은 경우에는 3층으로 제한이 됩니다. 이제 고덕신도시에서 꼬마 빌딩, 뭐 근린생활시설 용지, 뭐 보통 근생부지라 불리는 곳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유의하셔야 됩니다. 일반형은 5층, 주거지형은 4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3층 이제 위로는 간판 못 답니다. 모르고 이제 개발하면 나중에 피보죠. 이제 도시계획 지도를 다시 살펴보면 이제 여기는 저층을 걸어 다닐 때 보이는 곳에 위락 업종은 물론 뭐 단란주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래클럽, 뭐 그 노래바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야간 상권에 필요한 클럽이 못 들어간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클럽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중심상업지 인근의 상가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노래클럽과 같이 일반 젊은 사람들이 잘 다니는 업종도 진입이 안 됩니다. 진입은 뭐 될 수는 있는데 신고가 아닌 이제 허가 받기가 까다롭고 뭐 후에 재산권을 지키지 못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진입이 어렵죠. 사실상 이제 여기가 주점들로만 채워서 야간 상권을 꾸려야 되는데 이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도를 다시 보면요. 주변에 아파트가 워낙 많습니다. 이제 도로를 제외하고 20m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여기 도로 빼면 바로 붙은 거죠. 이런 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제외하고 20m 떨어져야지만 이제 위락 그리고 단란주점 뭐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상가부지들이 꽤 있습니다. 보시면 아파트 상권에 그리고 필요한 업종과 이제 로데오 거리에 필요한 업종 그리고 역세권에 필요한 업종들만으로도 지금 상가 부지가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상가 부지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른 지방의 택지, 일반 뭐 신도시급이 아니라 택지의 이제 상업지보다 작아요. 로데오 거리 이제 좌우에 11자 상가라고 보통 부르죠.
근데 뒤편에 보통 이제 상가들이 더 있는데 여기는 업무시설, 이 주차장 업무시설로 채워져 있죠. 이면에 상가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현역과 같은 이면 야간 상권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곳에 만약 야간 상권의 중심이 자리 잡는다면 타 지역에 비해서는 분명히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 서정리 이제 상권의 유동 흐름은 내부 유동 흐름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11자이기 때문에 1차 배우 수요 흐름은 아파트에서 오는 배우 수요 흐름이 대부분일 거고요. 이제 서정리역 너머의 이제 시장 지역과 인근 주택가에서 이제 접근하시는 걸 보면은 이제 주 유동 흐름은 로데홀이 일자거리 될 수밖에 없어요. 서정리역부터 로데호까지 이제 다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가운데 점포, 이 마트 자리로 또 다리가 나뉘어지죠. 그리고 한 이 정도까지 다리가 놓여집니다. 이 다리가 놓여지는 앞라인 이 상가들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인식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지역 내 배우 수요가 아니라 외부에서 이제 수요가 전부 여기서 발생합니다. 여기서 버스 쓰겠죠. 택시도 여기서 쓸 거고요. 자동차도 여기서 쓸 겁니다. 상가 부지가 많지 않아서 제대로만 개발하면 쓸모없는 부지는 없어 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차 배우 수요의 접근, 초반에 진입할 업종은 당연히 이제 주간 상권의 색채를 지닌 업체가 유력합니다. 1차 배우 수요가 많아요. 그걸로 이제 상권이 초반에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기다렸다가 야간 상권의 색채 점포와 이제 같이 활성화되기에는 여기 보시면 상가 점포 수가 부족할 겁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위에서 이야기 드렸던 상가 점포 수가 외부에서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이제 강력한 상권이 되기에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한두 개, 두세 개 그런 건 당연히 등장할 수 있죠. 만약에 100% 여기 분양상가들로만 지금처럼 이 지역이 채워진다고 하면 초반에 주간 색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야간 상권 색채는 거의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병의원, 학원, 지구권 판매 점포들로 채워진 곳에 일부 위치에만 야간이 들어서겠죠. 그리고 그 일부 위치에서 야간이 강하다? 여긴 장사 잘 된다? 라고 하는 건 사실 그냥 동네 소형 상권입니다. 이제 주간으로만 상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도시계획을 봐도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11자 라인 상가 부지 같은 경우에는 마트 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제 종교 시설이 가능합니다. 이건 중심상업지역과 다르죠. 지난 영상에서 얘기 드렸는데 중심상업지역은 이제 대로변 쪽, 외곽에 있는 대로변 쪽 상가 부지만 됐었는데 여긴 다 돼요. 종교 시설이.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과 가족들이 걸을 때 위해가 되는 시설들이 들어오진 않을 거다. 종교가 같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주간 점포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겁니다. 서정리 상권을 조금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위쪽 그리고 아래쪽까지 연결해서 11자, 십자가 모양이 됩니다. 이 십자가 모양의 이제 유동 흐름이 이제 크게 보면 21자고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 위아래로 해서 11자가 됩니다. 이제 위는 여기 잘 나와 있진 않은데 여기 임대 아파트들이고요. 아래는 업무용지가 있죠. 그래서 주간 점포는 이제 남쪽 업무가 있기 때문에 위에는 야간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수요 특성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소비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업무지구보다 임대 아파트가 더 강할 걸로 보입니다. 원래 아파트 평수가 낮아질수록 그리고 임대 아파트 같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일수록 이제 인근에서 소비하는 빈도가 높아집니다. 이제 도시계획을 다시 살펴보면 여기 이제 1상5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마트 자리입니다. 마트는 이제 보통 두 시점에 진입을 합니다. 부동산 이득까지 보기 위해서는 도시 생성 전에 미리 마트를 선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마트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외딴 곳에 이제 마트만 덩그러니 생기죠. 그리고 10년 정도 뒤에 보면 그 마트가 중심지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는 지났죠. 진입이 그렇게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판매 매출이 충분히 이득이 날 수 있는 시기에 진입을 합니다. 이미 이 자리 땅값 같은 경우에는 대략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진입하든 진입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판매 매출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시기에 진입을 합니다. 현재 마트는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점포로도 보기 힘들어요. 그것보다는 이제 수요층 범위가 짧은 지구 정도의 점포로 볼 수 있는데, 이 말은 여기에 마트가 들어오려면 여기에서 이제 인구가 어느 정도 차야지만 여기 마트가 진입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급의 점포는 아마도 대부분 이 마트가 진입할 시기쯤에 진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134라고 적혀있는 이 부지들이요. 여기가 유일하게 서정리 역세권에서 숙박이 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저층에 위락 제한이 없는 데가 여기 134입니다. 중심상업지역의 위락 부지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혼용 업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여기밖에 없어요. 이 상권을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힘을 발휘하게 만들려면 이 부지만으로 이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말인데, 실상 이제 로데오 거리에 접한 이 상가가 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상가 부지만으로 야간 상권을 서정리 상권이 가져갈 수 있을지는 사실상 이 부지의 개발자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가 만약 100% 분양사 분가가 나오면 그건 물 건너간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잘 보면 정말 재밌네요. 여긴 재밌을 만한 상가 부지입니다. 사실 개발자 이득이 최대한으로 날 수 있는 부지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 상권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열쇠를 지닌 부지가 여기입니다. 이 부지를 개발하시는 분은 조금 생각이 있으신 분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지난 편에서 제가 고덕신도시의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일반 상업지역, 서정리 역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중심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이 끝났으니 근린상업지역들은 꽤 돼요. 그런데 고덕신도시는 근린상업지역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저만 재밌을 수도 있고요. 첫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지역은 삼성전자 앞입니다. 지금도 가장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고요. 제가 영상 초반에 야간 상권 찾기라는 문제를 내드렸었죠. 현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삼성전자 앞입니다. 삼성전자 생산 라인이 현재 1기만, 1개만 가동 중입니다. 이제 두 번째 생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공 중이라고 알고 있고요. 3기가 이제 기초공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제 6기까지 짓는 게 확정이 돼서 지자체에 이제 물이랑 전기 확보를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개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2개가 돌아가고 있진 않아요. 곧 2개가 돌아가겠죠. 이 1개가 가동이 됐던 시기에도 이 지역이 작았던 것이 아닙니다. 지방에서는 보통 1조 원의 이제 산업단지 하나가 들어선다고 하면 그 인근 지역의 도시들이 들썩입니다. 아파트에서부터 상권까지 모든 게 조금씩이라도 다 변화를 하죠. 그런데 여기 삼성전자 생산 라인은 첫 번째 가동했던 1기가 15조를 들여서 지은 거고요. 2기부터는 추가 자금을 투입해서 30조 정도가 든다고 하네요. 한 개의 생산 라인이 웬만한 지방의 이제 산업단지 전체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번에 고덕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에도 속하고 가장 이제 현대화된 생산 라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적다.
거긴 사람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를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 역시 이제 삼성의 이제 지인 뭐 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건 뭐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규모가 다릅니다. 사이즈가 달라요. 트럼프가 한국 방한했을 때, 저게 도대체 뭐야? 라고 놀랬던 게 이제 평택의 삼성 생산 라인이었죠. 여기가 아파트로 따지면 12층 높이입니다. 이제 가로가 500m고요. 세로가 200m고, 200m 높이는 아파트 12층 높이. 이게 이제 생산 라인, 그 첫 번째 생산 라인이고요. 두 번째 거부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커진다고 하네요. 더 커져요, 여기서부터. 그 크기가 짐작이 가시나요? 실제로 보면 진짜 장관입니다. 2기부터는 30조를 투자를 하는 만큼 1기보다 훨씬 더 규모도 크고 사람도 더 많겠죠. 면적당 사람이 줄어든 건 사실인데 이 면적이 세계 최대입니다. 1기 이제 생산 라인만으로도 여기 이 삼성전자 앞에 상업지역에 가보시면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이건 저희가 신호등을 지날 때 찍은 영상인데 횡단보도에 사람들 보이시나요? 내부에서 식사하는 정직원을 제외한 인원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곧 이제 2기, 3기가 가동을 하면 협력업체까지 2배, 3배 배수가 아니라 아마 제곱처럼 인원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벌써 이제 점포주택지 임대가, 도로변에는 35만 원이고요. 그 이면이 25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없어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평생 살면서 어디를 가더라도 주차난이 여기처럼 심각한 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삼성도 그렇고 인근에 공사 현장이 워낙 많아서 차츰 개선은 되겠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기가 중심상업지역이고요. 이 밑에가 이제 삼성산업단지 여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 상업지역이 여기입니다. 근린상업지역. 이 붉은색의 이제 상업지역보다는 이쪽에 이제 1기, 삼성 1기 이제 생산 라인 그 공장에서 보도로 이동할 수 있는 부출입구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출입구로 나와서 이쪽 점포 FD11, FD10 이쪽으로 점포주택지 1층 상가로 주택가 상권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상권이 생길 때 이제 월세 저항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생기는 지역이 있고요. 이 조건에 맞아서 차후에 야간 상권을 주택가 상권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 주변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위주로 삼성과 이제 인근 협력업체, 주간 상권으로는 고덕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조성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상권이 여기입니다. 오히려 이쪽 밑에 있는 붉은색의 근린상업지역은 이제 근린상업지역이라는 한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삼성에서 일단 최인근이니까 고덕신도시 상업지 중에서 가장 높은 토지 가격을 보수했고요. 상가 분양가를 높게 가져갔습니다. 이제 그 결과 임대과 상권에서 그리고 점포의 실사용자가 낼 수 있는 최대 매출에 의한 임대가 형성이 자연스럽게 이쪽의 상업지역이 아닌 이쪽 위에 점포주택지에서 만들어졌고 도보로 이동하기에도 여기가 더 쉬웠어요. 고덕신도시 최초 상권이 그래서 이쪽으로 생겼죠. 여기까지만 이야기 드리면 지금 여기 부분은 상권 예측이 아니라 상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삼성 반도체 생산 라인이 이제 더 지금 여기 1기 이렇게 있고요. 2기 이렇게 있고 3기 라인이 더 추가가 될수록 이쪽이 이제 좀 더 차면 찰수록 여기가 중심부가 되겠죠. 중심이고 이쪽에서 접근하든 이쪽에서 접근하든 여기가 이제 가깝기 때문에 이곳 근린 사업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절대 파는 사람들 말처럼 임대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임대는 실사용자들이 결정을 합니다. 거기서 장사하실 분들이. 그리고 100% 분양상가는 이제 실사용자를 위해서 거기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건물을 짓거나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분양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건물을 짓고 팝니다. 제가 상가 투자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영상에서도 남겼듯 현재 상가 점포는 임대인 위주에서 임차인 위주의 시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변했어요. 이 시각으로 상가를 접근하지 않으면 상가 투자하면 실패했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조금 깊이 이야기 드리면 예상 수요와 수요층에 의해 이제 점포의 실사용자, 장사하실 분들이 매출을 계산을 합니다. 이 업종별로 매출에 따라서 한계 임대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건물주가 그리고 이걸 파는 분양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부동산들이 임대가 가능하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여기를 쓸 실사용자가 임대를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상가 투자 사례를 이야기 드린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렸죠. 대체가 안 되는 송파 헬리오시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 대체가 안 돼요. 그 경우에도 아무리 대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낼 수 없는 임대가라면 진입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 그곳이 그랬었죠. 대체가 안 되는 상가인데도 공실이 있어요. 비싸서. 더욱이 이곳은 대출가 가능한 상가들이 있죠. 없진 않습니다. 이 임대가 가능한 곳부터 상권이 생깁니다. 그게 신도시 패턴이고요. 비싸게 분양을 받았든 욕심이 많아서 건물주가 비싸게 임대가를 책정을 하든 그걸 버리고 임대가가 낮아져서 이제 실사용자의 임대가와 맞아지면 점포의 임대가 이루어지고 그런 점포가 이제 하나둘 생기면 상권이 생기는 겁니다. 현재까지만 보면 이제 여기에 조성된 점포주택지가 1차로 생긴 상권이니까 야간 상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여기에 지금 조성돼 있는 35만 원이라는 평당 임대가가 결코 적은 건 아니에요. 35만 원이 비싼 금액이긴 하지만 그나마 접근 가능한 금액이고 현재는 개발 진행상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도구로 접근해서 만든 상권이기 때문에 지금 공장 한 개에서 나오는 대체지가 없어 보이네요. 현재는 개발 진행 상황상 그런 거고요. 이 점포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신도시에 적용됐던 것들처럼 이 점포와 점포 사이에 넓은 공간이 있죠. 이쪽에도 있고요. 이쪽에도 있고요. 이게 이면 주차 공간인데 이면 주차 공간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외부 수요층을 받을 준비를 이미 도시계획상 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타 산업단지들을 보면 다른 지역에 동탄같이 바로 상권 앞을 보면요, 이제 주간에 이제 음식, 먹자 상권과 야간에 소형 상권, 기능 이상을 가져가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도보로 퇴근로기도 하고 이제 인근 배우 수요가 합쳐진 소형 상권 기능 이상을 할 수 있는지는 사실상 여기가 지금 야간 상권을 가져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 현재 이곳에 이제 근린상업지역 상가 가격을 보면 여기가 야간 상권을 만들려면 필수적으로 여기까지 이어져야 되죠. 근데 이 야간 상권을 가져가기에는 여기 상업지 가격이 오히려 그걸 밀어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중심 상업지역이나 서정리 역세권, 일반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 오피스, 아파트 상권을 가져갑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제 주간에 점심 먹는 먹자 상권 외에는 사실상 임대가를 받쳐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만약 야간 상권을 가져가지 못하면 이쪽에 2차 이상의 수요층이 접근할 일이 없을 테고 현대 임대 가격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야간 상권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 조성되려면 지금 위락이 없어요. 이 위에 중심상업지에서 도보로 접근하기에는 또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지금처럼 상권이 커지고 이쪽에 야간 상권이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외부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강력한 상권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 산업단지가 여기 있고요. 지식산업센터 뭐 이쪽에도 사실상 다 사무실이나 뭐 업무 시설도 들어갈 거고요. 여기도 지식산업센터 이미 들어와 있고요. 이 점포주택지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굉장히 골고루 이제 뭐 이 먹자상권이 조성이 될 겁니다. 이 지역에 이제 상가 주택을 투자하는 분이시라면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거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 상업지역 역시 뭐 지금은 일기 생산 라인 부출입구보다 뭐 근무 인원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어서 뭐 상가가 많이 비어 있지만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도요. 기존에 분양되었던 소유자들이 시간 지나면요. 다른 신도시들도 똑같았습니다. 수익률 3%대로 맞춰서 임대가 나가요. 신도시 수익률 평균이 3%거든요. 여기 분양가 딱 그랬던 것 같던데 뭐 제가 뭐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임대가가 지금 주변 수요에 비해서 뭐 높게 나오는 건 분양상가의 특징인데 그게 초반부터 자리 잡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제 좀 기대감을 낮추고 여기 상가들이 더 지어지면 뭐 사무실이나 기업들이 들어올 자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뭐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난 영상 중심상업지역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서정리 역세권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근린상업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거기 점포주택지 일부까지요. 사실 이번 영상이나 제가 상권 예측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분명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도움을 받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 영상 초반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제가 드린 지금 상권 예측이 사실상 상권 분석 단계까지 그렇게 다 활성화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것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뭐 개발하시거나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시거나 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편에서 이제 나머지 근린 상업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있는 상업지들 재밌는 데 많아요. 기대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